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궁재원님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3월 27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지난주는 금요일 미국 시장이 좀 안 좋게 시작했다가 플러스로 마감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유럽 쪽에 그 도이치뱅크 이슈가 계속 나왔고 네. 그런 것 때문에 또 미국 은행들에 대한 이슈들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요 지표로는 그 제조업이랑 서비스업 PMI 이런 것들이 나왔고요. 일단 지수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가 0.4, S&P 500 0.6, 나스닥 0.3. 그리고 중소형 쪽의 러셀 2000 같은 경우 0.9% 정도 상승으로 마감했고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마이너스 1.7%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럽 쪽 주요 지수들도 모두 1% 넘게 하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은 그 유럽발 그 금융 시스템 우려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보다는 이제 유럽발 네. 위기 가능성 때문에 유럽 시장이 큰 폭으로 빠져서 미국 시장이 영향을 받았던 거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도 보시면은 지난 금요일 날 유틸리티 섹터가 3%, 부동산이 한 2.6% 올랐습니다. 그리고 필수 소비재도 한 1.6%, 헬스케어도 1% 넘게 오르면서 약간 방어적인 sek터 헬스케어랑 필수 소비재가 좀 올랐고 자유소비재나 금융섹터 같은 경우 좀 약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외에 다른 업종 9개 업종은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금융위기 가능성이라고나 하지만 부동산이 올랐어요. 부동산이 올라 2.58%로 올라간 걸 보니까 금리가 아무래도 좀 빠졌나 봅니다. 네, 10년물이 5bp 하락을 하면서 3.38, 2년물은 7bp 빠지면서 3.77을 기록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한 0.6% 정도 오르면서 103.1 기록을 했고요. 유가는 한 배럴당 70달러 아래인 69.3, 한 1% 정도 하락을 했고 천연가스는 2.9%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굴이나 금 소폭 하락을 했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한 27,500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견고하네요. 보니까. 예, 현재가로는 비트코인이 다시 28,000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28,000불 네. 넘었었고 유가는 이제 70불이 깨졌다 그죠? 그렇습니다. 깨졌고 의미 있는 게 이제 국채 10년물이 벌써 이제 3.38 그리고 2년물이 3.77까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 이게 아마 모기지 금리에도 영향을 아마 줄 거니까 부동산이 조금 섹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52주 신고가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은 2개 했는데 4개로 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4개가 됐고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대체로 필수 소비재는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 이런 종목들이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인수 가능성이 좀 희박해진다 반독점법 이런 것 때문에 70불 때까지 떨어졌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84.39까지 다시 회복을 했네요. 네. 그리고 빅테크 쪽 동향 보시면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넷플릭스 모두 좀 상승 마감을 했고요. 넷플릭스가 또한 2.5% 정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수 소비재 쪽이랑 헬스케어가 좀 좋았었던 것 같은데 P&G, 코카콜라, 코스트코 다 1% 넘게 상승을 했고 또 헬스케어 쪽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나 존슨앤존슨, 일라일리 모두 1%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좀 약했던 섹터가 특히 반도체가 좀 약했는데 AMD가 마이너스 2.3, TSMC가 마이너스 1.9,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5% 이렇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오프닝 쪽에 좀 종목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델타항공이 마이너스 1.7%, 에어비앤비가 마이너스 2.8%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반도체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마이너스 0.29%니까 그래도 거의 보합권에서 잘 지키면서 61달러를 유지를 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난주 주요 이슈 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유럽발 금융위기 우려가 있었는데 유럽 쪽의 은행들 도이치뱅크가 마이너스 8.5% 그리고 코메르츠방크나 BNP 파리바, 소시에테 제네랄 등의 유럽 쪽의 금융회사들이
대체로 한 5, 6%씩 다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주말간 여러 이슈들이 나왔는데 아침에도 저희 최로 상무님이랑 얘기를 했는데요. 그 도이치뱅크가 AT1 채권을 발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이치뱅크 자체는 리스크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빌려준 사람한테 리스크가 있는데 채권 보유한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못 받을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도이치뱅크는 발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리스크는 없다라고 일단 좀 생각을 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도이치뱅크가 발행한 AT1 채권 규모도 꽤 된다. 네. 이런 거죠. 그 발행한 거는 돈을 빌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보유한 사람이 실제로 빌려준 사람이 파산했을 때, 빌린 사람이 파산을 했을 때 보유한 사람이 어려운, 채권 보유자가 너무 그렇죠. 어려운 거고 이제 거래 상대방 리스크를 얘기할 때는 발행한 사람은 리스크가 없거든요. 실제로 보유한 사람이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발행한 사람이 이제 여기에서 AT1 이제 보니까 도이치뱅크도 AT1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도이치뱅크가 어려워지면은 전체 금융권으로 그게 확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유럽은행이 빠졌는데, 보니까 도이치뱅크 자체는 그 BS나 IS 상에 문제가 없어요. 제가 볼 땐 현금 흐름이나 이동성이나 이런 걸로. 근데 관찰을 해보니까 일부 헤지 펀드들에서 그냥 시장에 이런 은행권 우려감이 확대가 되니까 CDS 쪽을 공략을 해가지고 CDS 프리미엄이 막 올라가니까 은행 주식들에까지 안 좋은 센티멘트를 줘가지고 이렇게 도이치뱅크 비롯해서 유럽은행들이 빠졌는데 그 근본적인 이유 자체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 정도 얘기 나오면 독일 정부에서도 뭔가 한마디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독일 그 숄츠 총리는 도이치뱅크는 사업 모델을 근본적으로 현대화시켰고 이래서 수익성이 높은 은행이다. 큰 우려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유럽은행 감독은 강력하고 안정적인 상태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또 그리고 ECB 라가르드 총재가 필요할 경우 유동성을 투입할 수 있다.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약간 도이치뱅크 사태에 대한 것들을 이 두 분이 약간 달래주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은행 관련한 이슈들도 약간 좀 해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도이치뱅크가 작년에도 수익 많이 났다면서요? 수익도 많이 나고요. 그 예수부채나 그 지준 관련해서 관리도 잘 되고 있고요. 현금 흐름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어디서부터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해프닝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사진 1번과 2번을 같이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SVB 사태 이후에 은행 예금이 1년 내 최저 수준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합니다. 3월 15일 기준으로 그 사진 1번에 보시면은 17.5 트릴리언입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마이너스 98.4 빌리언인데 98.4 빌리언이 감소를 해서 17.5 트릴리언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예금이 어디로 갔냐라고 했더니 그 MMF 펀드로 다 갔다고 합니다. 최근 2주 동안 238 빌리언의 현금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사진 2번에는 여기 빨간색은 스몰뱅크, 초록색은 빅뱅크인데요. 그리고 그런 자금들이 다 중소형 은행에선 빠지고 대형 은행으로 다 뒷빠지지 되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빠져나간 예치금이 다 MMF로 갔고 이런 자금들을 다시 대체하려면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지, 그리고 중소형 은행들의 경쟁이 시작이 된다면 수익성이 더욱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슈들이 미국 쪽에서도 나왔었는데 어쨌든 간에 바이든 대통령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지만 일단 그 은행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다. Banks in pretty good shape 이렇게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의 은행 상황은 나쁘지 않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란타 연은 총재는 은행 시스템이 건전하다는 명확한 신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에 확신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번 FOMC에서 금리 인상 결정은
가볍게 결정한 것이 아니다. 뭐 경론이 있었었는데 일방통행식인 결정이 아니었다. 회의 끝 무렵에 은행 시스템은 건전하고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다. 라는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네, 시장이 약간 그 변동성이 컸는데 끝 무렵으로 될수록 시장이 더 올라서 끝났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도 약간 은행에 대한 좀 우려가 있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이나 이런 애틀란타 연은 총재 발언들이 나오면서 약간 좀 완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프리고 쉐이프는 우리 남궁재훈 주임도 많이 듣는 얘기죠? 네. 예. 그러니까 이 대표님 이런 발언은 괜찮나요? 그죠? 요즘 하도 뭐 이런 걸 저런 걸로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남궁재훈 주임도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그죠? 네. 네. 그리고 마지막 이슈로는 또 지난 금요일 날 여러 경제 지표가 발표됐는데 S&P 글로벌 제조업 PMI와 서비스업 PMI가 발표가 됐습니다. 아래 수치 보시면 제조업 PMI가 49.3, 지난달이 47.3이었는데 더 높게 나왔고요. 서비스업 PMI도 53.8로 발표가 됐고 지난달이 50.6이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모두 전월 대비해서 높게 나왔는데 특히 서비스업이 3월 들어서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 뭐 경제 성장률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면서 올해 연간 GDP 성장률 2%로 전망을 했습니다. 제조업 관련한 코멘트 살펴보시면은 생산이 증가를 했는데 공급망 완화로 이전에 받았었던 수주들을 채웠던 것이 반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일단 신규 주문은 6개월 연속 감소세인데 수요 개선 없이는 생산 증가 가능성은 낮다. 라는 코멘트가 있었고 또 서비스업 관련해서는 봄이 다가오면서 더욱 강력한 수요가 보이고 있고 인플레 상승은 모두 서비스업 가격이 상승을 주도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 임금 상승률이 약간 다시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수요가 워낙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인데 다만 은행 관련해서 은행 관련 사태 전에 데이터를 집계한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발표되는 데이터가 더욱 중요할 것 같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블랙아웃 기간 이후에 또 연은 총재들 발언이 나왔는데 토마스 바킨 리치몬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것은 매우 명확했다. 수요는 여전히 높고 노동시장은 역대급으로 타이트하다라고 했고요. 또 제임스 블러드 연은 총재는 연말금리 기존 전망치가 한 5.4 정도 봤는데 5.6까지 약간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오히려 연말금리 기존 전망치를 더 상향 조정을 했는데 경제 전망이 조금 더 나아졌다. 다만 금융 관련 이슈가 수개월 이내에 안정된다는 것을 전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금융 여건이 악화되면 하방 리스크가 있겠지만 그거는 가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어쨌든 서비스업 PMI가 다시 좀 뛰고 있고요. 인플레가 다시 좀 높게 올라갈 수도 있다.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것이 명확했다. 좀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래 좀 특징 종목 말씀드리겠습니다. 디즈니가 1.8% 하락을 했는데 일단 디즈니 월드의 서비스 직원이 최저임금을 한 $15 정도 받고 있었었는데 $18로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약 45,000명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근로자들을 대체로 한 $5.5에서 $8.6 정도 사이에 시간당 임금 상승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노조의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올해 최저임금을 $10 보장 그리고 밀린 임금들을 모두 지급해라 라고 했고요. 헬스케어 보험 그리고 학비 및 등록금 지원을 해달라라는 노조의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이 거의 뭐 우리나라 2배네요 보니까. 네. 네, 그리고 시티즌스 파이낸셜 그룹 그리고 커스터머 뱅코프가 SVB 은행에 인수를 할 수도 있다라는 회사가 또 주말에 이슈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두 회사 주가가 모두 한 4%, 5% 정도 상승을 보였고요. 뭐 자세한 규모나 어떻게 인수를 할 건지, 뭐 부분으로 인수를 할 건지 이런 규모들은 아직 정확하게 나오진 않아서 이후에 또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 5.9% 상승을 했고 52주 신고가 기록을 했는데
이후에 반독점 규제 기간에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블리자드 인수에 대해서 콘솔 게임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전에는 뭐 반독점법 때문에 인수를 못하게 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인수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 빌리언에 인수를 한다라고 했었고 주당 95달러인데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시총이 66빌리언, 종가는 한 54.39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어서 조금 더 업사이드가 있을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특징 종목으로 테슬라인데요. 중국 규제 당국에서 테슬라 미국에서 생산이 돼서 중국으로 수입된 차량 모델 S에 대해서 2649대 리콜 이슈가 있었습니다. 일단 모델 S랑 X는 미국의 그 프리몬트 공장에서만 생산이 된다라고 하는데 리콜 관련해서는 트렁크 잠금 관련 이슈가 있었습니다. 주행 중에 그 트렁크 잠금 장치가 좀 이슈가 있어서 트렁크가 다시 열릴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리콜 이슈가 있었었고요. 네, 뭐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목요일에는 뭐 캐시우드가 테슬라의 주식을 좀 팔았었다. 규모는 한 27밀리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팔아서 그 코인베이스랑 그 블럭 그 비트코인 관련 주식을 샀다라고 했었더라고요. 네, 테슬라 팔아서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샀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포드인데요. 그 새로운 EV 픽업 트럭 모델 그 프로젝트 3를 발표를 했습니다. 테네시 쪽에 신규 공장을 건설 중에 있고 블루 오발 시티 뭐 이렇게 불리더라고요. 테슬라와 경쟁하기 위해서 새로운 모델을 출시했다. 2025년까지 50만 대 생산 목표를 하고 있고 포드의 EV 생산량 목표로는 25년에 200만 대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3 이 모델은 테슬라의 약간 그 트럭 모델과 경쟁 모델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중요한 일정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뭐 특별한 경제 지표는 없습니다. 화요일 날에는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 등이 있고 수요일 날에는 잠정 주택 판매, 목요일 날에는 4분기 GDP가 발표가 됩니다. 컨센서스가 2.7인데 지난번에 발표되었었던 게 3.2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하향 조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 4Q에 대한 GDP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올해 전체 미국 GDP 예상치는 플러스 0.7%인가? 올해 전체요? 예, 되게 낮던데요. 올해 전체는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 그 낮은 소수점 한 자릿수로 기억하거든요. 네. 지난 1점 얼마 뭐 이래요? 올해 전체요. 미국 GDP가 0.1%인가 그렇게. 0. 예. 제 기억으로는 0.7%. 아, 그러세요? 예. SEP에서 나온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랬던 것 같은데. 작년이 0.9%였거든요. 작년. 예, 작년이 한해로. 0.9%였는데 올해 지난번에 이제 파월이 얘기한 거로 0.1%도 성장 아니냐, 그것도 엄청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그게 안 바뀐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번 주의 핵심은 금요일입니다. PC가 발표가 되고요. PC가 YY로 5.1%, 컨센이 5.3인데 한 0.2%포인트 낮을 것으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고 또 근원 PC는 YY로 4.7%, 컨센서스와 지난달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거는 PC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금요일날 유로존의 CPI가 발표가 되는데 유로존 CPI가 YY로 7.2였는데 7.2가 컨센서스고요. 지난달이 8.5 해서 물가가 좀 확실하게 꺾일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국은 지난번에 10% 넘게 나와가지고 네, 10.4 예, 나왔었고 10.4 나왔었는데 네, 지난 그 전달이 10.1이어서 다시 약간 물가가 튀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거에 반해서 유로존의 CPI는 오히려 8.5에서 7.2 정도까지 떨어지고 코어는 5.6에서 오히려 사폭 또 증가네요. 5.7%. 그래도 영국에 비하면 거의 뭐 3%포인트 낮은 수치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도 중요한 실적 발표들이 몇 개 있는데요.
오늘 장 전에 그 리오프닝 관련 회사인 카니발이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같이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화요일날에는 또 룰루레몬이 실적을 발표하고요. 네. 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이크론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수요일날에는 페이첵스라든지 신타스 같은 회사들이 실적을 발표하니 이번 주에는 이런 기업들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환절기라서 또 감기가 유행해서 우리 남궁재 원주님도 목소리는 안 좋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예민한 순서는 뭐 얘기하실 거 혹시 남았나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예민한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